네, 자, 참 숨기고 싶은 무좀에서부터요, 피하고 싶은 자외선까지 여러 가지로 신경 쓸 게 많은 여름이 왔습니다. 자, 여름 어떤 점들을 더욱더 주의해야 될지 저희가 이 시간 통해서 한 번 더 짚어봐야 되겠죠? 네, 건강하고 자신 있게 여름을 날 수 있도록 도움 주실 분 모셨습니다. 네.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피부과의 오병호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외부 환경하고 가장 먼저 맞닿는 곳이 바로 피부가 되겠는데요. 날씨나 또 주변 환경에 따라서 그만큼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일단 뭐 여름이긴 합니다만은 계절별로 조금 더 신경 써야 되는 피부 질환 어떤 게 있는지부터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겨울철에는 일단 차고 건조한 바람 때문에 피부에 이제 보습제 바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면 네. 여름에는 이 태양광선이 강하기 때문에 이 태양빛을 어떻게 우리가 차단하면서 우리 피부를 보호할지를 생각을 해야 되겠고요. 예. 또한 이 더우면서 땀이 많이 나기 때문에 이 습한 상태로부터 곰팡이와 같은 이를테면 무좀과 같은 질환을 어떻게 예방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뭐 겨울은 겨울대로 여름은 여름대로 정말 사시사철 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피부인데요. 남성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여성분들이 그 처음 남성을 볼 때 가장 호감을 느끼는 부분이 그 깨끗한 피부라고 합니다. 네. 헌데 이렇게 만났는데 피부도 썩 좋지 않고 밑에는 무좀 양말, 발가락 양말 신고 있으면 이건 최악이겠는데, 그렇죠? 틀렸죠, 그럼. 예, 네. 틀렸습니까? 예, 오늘 이 시간 통해서 건강하고 당당한 그런 피부 관리법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의 선택, 건강한 피부에 대한 오해와 진실, OX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무좀이나 습진, 이거 치료 약자가 비슷하기 때문에 어느 걸 써도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O일까요, X일까요? 네, X입니다. 예. 처음에는 이 무좀이라든지 다른 습진 병변이 비슷하게 보일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자신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습진 연고를 무좀 병변에 바르게 되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습진에 바르는 연고에는 스테로이드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예. 여기에는 항염작용과 함께 항면역작용이 같이 작용을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무좀 병변에 이 스테로이드 연고를 바르게 되면은 항면역작용 때문에 무좀균을 죽이지 못하고 무좀을 오히려 과증식시킬 수 있는 경향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좀인지 습진인지 먼저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을 꼭 받으셔야 되겠고 이 스테로이드 연고가 아닌 무좀 연고를 처방받아서 도포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피부 질환 생기면 왜 광범위 피부 질환제 뭐 이런 연고 그냥 바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거 하나면 다 되는 거예요. 네, 절대 안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질문인데요. 실컷 뛰어놀아야 하는 아이들, 그 어릴 때는 자외선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가 질문인데 이건 어떻습니까? 네, 그것도 틀린 대답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 최근 연구 보고를 보면 18세가 되기 전에 우리가 평생 살면서 노출되는 자외선의 80%를 다 받는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이 야외 활동을 할 때 어린이라 하더라도 선크림,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바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당뇨병, 말초혈관 질환 환자는 무좀을 더욱 조심해야 한다. 이건 맞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거는 맞습니다. 예. 최근 보고를 보면은 당뇨 환자 그리고 말초혈관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의 한 3분의 1 정도가 이런 무좀과 관련된 피부병을 앓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뇨가 있거나 이 말초 혈액이 잘 순환이 되지 않으면 이 고인물이 썩듯이 이 수분 상태와 함께 이 무좀균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되기 때문일 텐데요. 그래서 자신이 당뇨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와 같은 무좀 예방을 위해서도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OX 퀴즈 통해서 피부 질환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 점검을 해봤는데요. 네. 이제 좀 노출하는 계절이 오면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발톱에 매니큐어 칠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맞습니다. 물론 패션을 위해서 칠하기도 하지만 네. 한편으로는 또 그 무좀을 가리시려고 또 진한 색깔을 칠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 무좀, 참 여성분들한테 무좀이 생긴다라는 건 이건 꼭 안 씻어서 생기는 거는 아니잖아요. 네. 네. 왜 생기는 걸까요? 네.
잘 씻더라도 무좀이 잘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 일단은 무좀이라고 하는 것은 곰팡이이기 때문에 이렇게 습한 상태에서는 어디서든 특히나 잘 자랄 수가 있습니다.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밀폐된 구두를 여름에도 신고 다니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무좀균이 잘 자라면서 이 무좀균이 자람과 동시에 발톱에도 옮아갈 수 있는 부분이 생기게 되고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 비가 올 때 신는 긴 장화라든지 밀폐된 신발들을 신게 되면서 무좀과 관련된 증상이 증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가족 중에 무좀이 걸리신 분이 계시면 그분의 이 각질, 인서를 통해서도 타인에게 전염이 가능한데요. 그래서 남편분이 만약에 이와 같이 무좀이 걸리셨는데 내가 그 남편분과 같이 수건을 쓴다든지 그렇죠. 예, 발바닥에 깔개를 같이 쓴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남편으로부터 옮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족 간의 전염도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찜질방이나 사우나 같은 곳에서 우리가 맨발로 네. 다니게 되는데요. 수영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맨발로 다니실 때 다른 분들이 무좀을 앓으시는 분이 지나간 자리를 내가 똑같이 이렇게 걸어가게 되면 다른 분들의 무좀균이 내 발에도 옮아 붙는다고 생각을 하시고 주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건 약간 우스갯소리는 질문일 수 있습니다만 본인의 관리 부주의가 한 몇 %를 차지할까요? 다른 핑계를 대지 않고 본인의 관리 부주의로 인한 무좀 발병률? 예. 제 생각으로는 본인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예. 최소한 80~90% 이상은 이 무좀 관련된 부분은 자신의 관리 방법하고 연관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질문 드리는 순서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만 요즘 여성 환자들 많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네. 예. 최근에 그 발표된 내용들을 보면 남녀 비율이 거의 비슷해지고 있다고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손발톱 무좀이라고 하는데요. 손발톱에 무좀균이 이제 옮아가서 전염된 것을 최근 저희 대한의진균학회에서 이 발표된 내용들을 보시면 손발톱 무좀 환자 수가 연간 한 120만 명 정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예. 이거에 대한 손발톱 무좀의 치료비가 2016년의 경우에는 420억 정도 되었다고 하고 손발톱 무좀의 완치 기간이 손톱의 경우에는 6개월, 발톱의 경우에는 12개월이 필요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손발톱 무좀으로 병원에 가장 많이 오게 되는 달이 다름 아닌 이 8월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최근에 나온 보고를 보시면 손발톱 무좀의 경우에 여성이 52%, 남성이 48%로 남녀 비율이 거의 비슷한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연령대별로는 50대와 6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와 있고요. 예. 목욕탕이라든지 수영장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공공장소에도 감염되기 때문에 저희가 주의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손발톱 무좀 왜 주의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면 전염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가족 간에 전염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겠고요. 노인이라든지 어린이처럼 면역력이 약한 사람에게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발톱 무좀이 무좀 증상과 함께 오래되는 경우에는 골수염이라든지 괴사와 같은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도 중요하겠고요. 늦게 치료할수록 완치가 어렵고 치료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조기에 빨리 진단하고 빨리 치료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예. 저는 근데 무좀이라고 하면은 보통 발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네. 계속해서 그 손을 좀 짚어주셨거든요. 다른 부위에도 이렇게 무좀이 생길 수가 있나요? 네, 무좀이 발뿐만 아니라 온몸에 다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무좀이라고 하는 것은 피부 사상균이라고 하는 이 곰팡이에 우리가 감염되는 것인데요. 피부 사상균은 재밌는 게 우리 몸의 가장 바깥층인 각질층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질이 존재하는 우리 몸에 전체적으로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머리에 발생할 수도 있고요. 예. 얼굴에도 발생할 수가 있고 몸에도 발생할 수가 있고 이와 같이 손에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발을 만지고 사타구니를 만지는 경우에는 이렇게 완선이라고 해서 사타구니가 가려우면서 무좀이 균이 감염되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머리에 발생한 경우에 대한 사진인데요. 네. 대개 애완동물하고 겹촉되는 경우에 감염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와 같은 이제 피부 사상균이 머리에 감염이 되게 되면 이 머리가 빠지면서 탈모가 발생하게 되고요. 주로 학동기 어린이인 경우에 이와 같은 머리 백선이 발생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이 머리에 발생한 경우인데요. 보통 이 사람에게 옮기는 무좀균뿐만 아니라 동물에게도 이와 같은 무좀균들이 전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물들한테 주로 감염되었던 무좀균이 이 사람한테 옮아가는 경우에는 더 염증 반응이 이렇게 심하게 나타납니다. 앞서 보여드린 사진하고 조금 다르게 여러 가지 머리에 굉장히 염증 반응이 심하면서 진물과 고름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 상태인데요. 예. 마찬가지로 머리가 빠지면서 탈모가 발생하게 되겠고요. 나중에 이 정도까지 심한 환자들은 이 두부 독창이라고 하는 이 무좀 병변이 낫는다 하더라도 이 흉터가 남아서 평생 머리털이 없이 살아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조기 진단과 치료가 중요하겠습니다. 얼핏 사진으로 보기에는 젊은 여성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이분은 어떤 원인 때문에 이런 네. 증상이 나타나요? 이 환자분도 마찬가지로 동물들한테 감염되었던 부분인데 요즘 그 애완동물들 많이 키우시잖아요. 예. 애완동물들한테 그 감염되었던 균이 이 학생한테도 감염되면서 이렇게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 환자분도 밖에서 이제 야외에서 일하시다가 이 고양이인지 이 나무에서 뭐가 떨어졌다고 하시면서 저한테 오셨었는데요. 예. 이와 같이 오랫동안 이 탈모 증상과 함께 염증과 인설들이 보여주면서 병원에 내원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일단 이런 분들 병원에 오시면 균 감염인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 인설 부분을 좀 이렇게 긁어내서 균이 있는지 현미경으로 관찰을 하게 되고요. 그 균이 나오게 되면은 이와 같은 항진균제를 통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치료 후에는 모발은 다시금 또 재생이 되는 건가요? 그것이 얼마만큼 빨리 치료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염증 반응이 1, 2년씩 오래되면 거기에 이제 다시 재생될 수 있는 모낭 자체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머리가 다시 나올 수 있는 환경이 없게 되고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 일찍 오신 편이었기 때문에 이 항진균제 통해서 어느 정도 머리가 자라나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머리백선 중에서 이 운동선수들끼리 이분은 이제 레슬링 선수인데요. 이 머리를 맞대고 이 운동 경기를 하시는 분들끼리 이렇게 감염된 사례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탈모 증상에 같이 동반되고 고름이나 물집이 이렇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하시고 치료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환자분 역시 얼굴에 이 20대 젊은 여성이었는데요. 다른 병원에서도 오랫동안 그냥 습진으로만 알고 치료를 하셨다고 합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주변에 마찬가지로 인설이 약간 보이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떤 부분인가요? 이쪽입니다. 그곳으로는. 그 겉으로 봐서는 특히나 이제 여성분들은 뭔가 생기면은 이게 표면에다가 뭘 많이 바르고 오시기 때문에 인설이 잘 안 보이실 수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치료를 했는데도 낫지 않았기 때문에 병원에 오셨을 때 처음 했던 검사가 진균 감염과 관련된 것들을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한번 해봤었던 것인데요. 마찬가지로 이 무좀균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환자분한테 저희가 물어봤더니 요즘 유행하는 이런 고슴도치를 집에서 애완용으로 키운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고슴도치에 찔렸던 적도 몇 번 있으신데 이 고슴도치에 있었던 그 무좀 관련된 피부 사상균이 이 피부로 넘어간 것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병원에 정작 오시는 분들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 돼야지만 찾는 분들이 많으시죠? 네, 맞습니다. 예. 저희가 얼핏 알기에도 무좀균의 종류가 한 42가지 정도 된다고 얼핏 들은 것 같은데요. 그 많은 균들 어느 정도 수준까지 진행이 됐으면은 그때는 병원을 꼭 찾아야 된다 이런 기준이 있을까요? 일단은 발이 좀 가려운 증상이 있으신다고 한다면 뭔가 무좀일지 한번 의심을 해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그러한 상황이 반복된다면 이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항진균제 바르는 것뿐만 아니라 먹는 약도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자꾸 반복되는 상황에서는 꼭 병원에 오셔서 진단받고 치료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예. 네.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는 그런 발무좀에 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제일 흔한 것이 이렇게 4번째 발가락과 5번째 발가락 사이에 여기가 이제 발가락끼리 가장 잘 이렇게 접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좀 축축해지고 습한 상태가 되면은 여기에 이제 무좀균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가렵고 무좀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제일 많다고 하기 때문에 보시는 분들 중에 이와 같이 발가락 사이가 좀 가려운 증상이 있다면 무좀을 한번 의심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른 형태로는 이렇게 발에 수포가 생기면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겠고요. 이렇게 각질이 하얗게 많이 일어나면서 무좀이 시작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치료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면 이 무좀균이 계속 자라면서 주변의 정상적인 피부들을 다 손상을 시키기 때문에 이렇게 진물을 많이 나타내는 상태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진물이 많이 나고 있는 상태에서는 이 물 위에 이렇게 기름이 뜨기 때문에 우리가 바르는 연고 성분들은 대부분 기름이라서 아무리 열심히 발라도 침투가 되지 않아서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네. 이러한 경우에는 차갑게 냉찜질을 하시는 게 가장 필요하겠는데요. 약국에서 또는 이렇게 생리식염수 같은 것들을 사셔서 차갑게 꺼지에 적신 다음에 15분, 20분 정도 올려놔서 진물을 좀 다 좀 빨아들일 수 있게 하신 이후에 다른 2차적인 치료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손에도 이렇게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발에 있던 무좀을 손으로 만져서 발생한 경우인데요. 특징적인 것은 대부분 이제 발을 한 손으로만 많이 만지기 때문에 한쪽 손과 두 발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발에 있는 무좀이 오랫동안 지속되게 되면 이렇게 손발톱에까지 진행을 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곰팡이균이 손톱이나 발톱으로 전염되는 현상인데요. 전체 무좀의 한 46% 정도가 이와 같은 손발톱 무좀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손발톱 무좀의 자가 진단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손톱이라든지 발톱이 두꺼워진 경우, 그리고 표면이 좀 거칠어진 경우, 그리고 손발톱이 희거나 누렇게 혹은 갈색으로 변했다는 경우, 그리고 손발톱이 살 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경우, 그리고 표면이 좀 울퉁불퉁한 경우, 또는 이게 통증이 있는 경우 중에 이 중에 이제 2가지 이상이 해당되면 손발톱 무좀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네. 병원에 오셔서 진단해 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 증상별로 또 분류해서 알아보는 것이 필요한데요. 가장 많은 타입이 손이나 발의 무좀 부위부터 시작을 해서 발톱으로까지 이어지는 원위 축부 손발톱 밑형이 가장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 백색의 얕은형이라고 해서 발톱 표면을 통해서 직접 감염이 된 경우가 되겠고요. 세 번째로는 이 근위부에서부터 무좀균이 들어가서 감염이 된 경우입니다. 이와 같은 손발톱 증상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이렇게 발톱이 두꺼워지면서 네. 전체적으로 이제 부스러지는 형태를 띠게 됩니다. 어르신분들 중에 또 특히나 이렇게 우리 주부분들은 베이킹 소다 맹신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예. 그래서 발 씻을 때 굳이 막 이렇게 화학 연고를 쓰기보다는 뭐 베이킹 소다를 풀거나 뭐 식초를 한두 방울 떨군다든가 아니면 더 좋은 무슨 한약 약초 같은 거를 또 쓰셔가지고 이렇게 민간요법처럼 치료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네. 이런 거는 어떻습니까? 좀 도움이 될까요? 네,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식초라든지 목초에 발을 담그고 무좀이 나으셨다는 분들 종종 있기 때문에 어머님, 아버님들이 그와 같은 치료 방법을 많이 쓰시는 것일 텐데요. 네. 제가 강조해드리고 싶은 것은 그와 같은 식초라든지 목초액을 사용을 해서 무좀균을 죽일 수는 있지만 정상적으로 회복돼야 되는 피부에는 더 손상이 가해질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를테면 목초액 같은 거 오랫동안 발에 노출을 시키게 되면 무좀이 있던 부분은 정상적인 피부 장벽이 다 손상되어 있는 상태인데 거기에 더한 자극이 가해지면은 화학적인
손상이 더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무좀균도 죽고 내 피부도 죽고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가끔 목초액에 발 담그고 피부가 이렇게 괴사된 상태로 오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무좀에 관한 치료가 다 확립되어 있는데 그와 같은 민간요법으로 치료를 할 것이 아니라 무좀 연고 바르시고 심한 경우는 뭐 약을 드실 수 있는 상황이 충분히 허락이 되시면 꼭 오셔서 치료를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